가까이에는 늘 기상 관측 기구가 있었다. 시계와 간이를 두어 시간과 별의 흐름을 살폈고 풍기를 통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읽었다. 그리고 빗물을 측정하는 추구기가 있었다. 삼국시대 때부터 또 그렇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이어오면서 조선들이 정말 이 자연현상을 관측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기상현상 또는 기후현상, 천문현상 들을 굉장히 열심히 관측을 하고 현대의 우량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했던 추구기와 세계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강우 자료를 남긴 조선의 추구기로 지금부터 거의 600년 가까이 전에 우리 조상들이 벌써 과학적인 마인드로 강우량을 한번 재보자. 땅 위에 일정한 용기에 담긴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 정량적인 시대로 옮겨가는 아주 획기적인 그 전환을 의미합니다. 비의 많고 적음을 정확히 알고자 했던 추구기는 15세기 조선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이자 기상에 대한 조선 왕조의 의지이고 도전이었다. 조선 기상 관측의 역사, 그 첫 번째 이야기. 세계 최초, 최고의 우량계, 추구기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난 2012년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추구기가 공개됐다. 국내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진품인 금형 추구기다. 이 추구기는 19세기 조선 헌종 때 만들어져 전해졌으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갔고 이를 다시 1971년 4월 반환받은 유물이다. 100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이다. 남아있는 추구기의 역사가 보여주듯 조선시대 만들어진 수많은 추구기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모두 사라졌다. 15세기 당시에 300개가 넘는 추구기가 전국에 분포했었지만 그것이 여러 전란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에서 이 추구기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물증입니다. 추구기는 거의 사라졌지만 현재 5개의 추구대가 대신 전해지고 있다. 그중 추구기가 탄생한 세종 1442년 서운관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관상감 추구대와 1770년 영조 때 만들어진 대구 영영 추구대, 정조 때의 창덕궁 추구대는 보물로 지정돼 있다. 조선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들과 남겨진 유물, 그리고 거기에는 명문들이 새겨져 추구기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추구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아주 오랜 옛날부터 비는 중요한 기상현상의 하나였다. 고대 농경사회가 그렇듯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가뭄과 강우에 대한 많은 기록을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자연현상에 관한 1000여 건이 기록돼 있는데 첫 기록은 고구려 동명성왕 4년이다. 여름 4월에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발생하여 7일 동안이나 사람들이 빛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또한 신라 본기에 의하면 여름에 큰 비가 10일간이나 내려 평지의 물이 서너 척이나 괴었고 관청과 민가에 물이 잠겼으며 산이 13곳이나 무너졌다 기록하고 있다. 하늘의 뜻이 곧 그 기상현상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믿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왕의 경우는 날씨도 순조롭고 그래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먹거리들이 풍성하다라는 그런 거를 암시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서와 증보 문헌 비고에 다양한 자연현상이 기록돼 있어 500년 기상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기상 천문 현상을 기록하고 관측 기구와 제도를 기록한 서운관지는 조선의 대표적인 기상 천문 서적으로 그 일부를 보면 반드시 왕에게 보고해야 했던 특별한 기상 현상들이 보인다. 1월식은 물론이고 무지개가 시작된 시간과 장소, 쌍무지개 등까지 자세히 기록했고 팥, 콩, 새알 크기로 묘사했던 우박을 비롯한 천둥 번개와 안개, 서리 그리고 지금의 황삽이라고 할 수 있는 흙비와 빗물의 양을 세밀하게 기록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빗물의 양을 측정하였을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땅이 이렇게 젖게 되는데 그 얼마나 젖어 있나 땅이 그것을 이제 홈이라든가 쟁기로 이렇게 파서 그 젖어 있는 그 깊이를 재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써주고 우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우택 제도는 농기구를 이용해 강우량을 관측하는 방법이다. 땅에 스며든 빗물의 깊이를 재는 것으로 비가 오면 땅을 파고 보습자락과 호미자락을 넣어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추구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사용된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런 입토 조사는 문제가 많았다. 땅의 상태나 위치, 토양의 종류, 시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우량을 측정하는 도구가 처음 등장한 것이 1441년이다. 세종실록에는 추구기 탄생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기록이 보인다. 세종 23년 호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감사가 우량을 전부하도록 이미 성법이 있사오니 토성의 조습이 같지 아니하고 흙속으로 스며든 천심도 역시 알기 어렵사옵니다. 길이는 2척이 되게 하고 직경은 8촌이 되게 하여 대 위에 올려놓고 비를 받아 본관 관원으로 하여금 천심을 청량하여 보고하게 하소서. 추곡에는 빗물을 재는 우량계다. 원통형으로 빗물을 담는 철제 그릇을 만들어 대 위에 올려놓고 비가 오고 나면 눈금이 있는 주척이라는 자를 이용해 비의 양을 재었다. 단위는 척, 촌, 푼으로 분류했다. 한 척은 200mm로 10등분하면 1촌이 되고 다시 10등분하면 1푼이 되어 최소 단위는 2mm 정도였다. 처음에는 놋 그릇 같은 데다가 물을 빗물이 오면 담아가지고 그걸 얼마나 왔는지 살펴봤다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제자하는 노력이 있어서 아예 원통형으로 이렇게 쇠로 만들어서 20cm 자합니다. 그 주척이라고 하는데 그걸 직접 재서 그렇게 강우량을 관측한 걸 시작을 했습니다. 추구기의 탄생과 관련해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록이 보인다.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 푼수를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만든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기에 고인 빗물의 푼수를 조사하였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장영실이 아니라 후에 문종이 되는 세자가 아이디어를 내어 철제로 만든 추구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1990년부터 이제 문종이 세자 시절에 추구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줄기차게 있어 왔고요. 그럼 장영실이 만들었다는 거는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1910년에 와다유지라는 분이 세종대에 만드는 추구기니까 그때 그 발명가는 장영실일 거다. 일본의 기상학자였던 와다유지는 조선의 추구기를 깊이 연구한 인물로 조선의 추구 제도를 프랑스어와 영어로 발표하며 조선의 추구기가 세계 최초임을 널리 알렸다.
그는 보고서에서 조선에서 우량 관측 제도를 전두에 시행한 것은 로마보다 200년 앞서고 에도보다 280년 이르다는 사실은 실로 경탄할 수밖에 없다며 감탄하였다. 문중효에 탄생한 조선의 추구기는 서양에서 전해지는 우량계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것으로 이는 단순하면서도 독창적인 측량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추구기는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땅속 깊이 스며든 빗물의 양을 대강 측정하던 정성적인 시대에서 땅 위에 일정한 용기에 담긴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 정량적인 시대로 옮겨가는 아주 획기적인 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듬해인 1442년 추구제도가 본격화되고 전국적인 우량 관측망이 형성되었다. 추구기가 서울을 비롯한 도 감찰사, 군, 현, 병영, 수영 등 무려 전국 300여 곳이 넘게 설치될 정도로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또한 여러 연구 끝에 추구기의 규격도 조정됐다. 길이는 1척 5천, 직경은 7촌으로 처음보다 좀 작아졌고 공식적으로 추구기란 이름도 명명되었다. 그렇다면 추구기는 얼마나 과학적인 기구인 걸까? 충청도 공주 가명. 조선시대 충청도 관찰사가 진물을 보던 관청이다. 충주에서 이곳 공주로 옮겨져 일제 때 대전으로 이전될 때까지 가명 역할을 하던 곳으로 중심지가 이곳 선화당이다. 선화당은 원래 도의 관찰사 또는 감사가 근무하는 정청입니다. 이 감사는 충청도 전역의 행정은 물론이려니와 소송, 형옥 또는 군사권까지 지휘하고 있는 충청도의 제일 수장이 되겠습니다. 지방 수령이 진물을 보던 선화당 앞마당에는 어디든 추구기가 놓여 있었다. 공주 가명의 옛 이름이 금영이라 금영추구기라 부르는 것으로 현재 현장에 전시된 것은 복제품이다. 제작진은 1837년 헌종 때 만들어진 실제 금영추구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일자의 원통형과 달리 금영추구기는 분리되는 3단 구조다. 비의 양에 따라 현장에서 위쪽을 드러내고 편리하게 빗물을 잴 수 있도록 후일 개량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통 밑에는 입번, 통인, 급창, 자지, 사령, 열자가 새겨져 있다. 즉 하급 관리들인 통인, 급창, 사령이 담당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중간 원통에는 금영추구기라는 이름과 함께 높이 1.5척, 지름 7천, 도강 정유제, 무게 11근이라는 22자의 명문이 씌어 있다. 금영추구기는 남아있는 유일한 추구기이나 놓였던 추구대는 물론이고 실제 비를 측량했던 주척도 사라지고 없는 상태인데 추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바로 수수구의 규격이다. 이는 세종 때의 기록과 똑같은 규격으로 현재의 단위로 계산하면 높이 1.5척은 약 30cm, 지름 7초는 약 14cm이다. 우량계를 만들 때 얼마나 크기로 만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WMO 세계 기상 기구에서 추천하는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크기는 직경이 14cm에서부터 20cm까지 그렇게 범위를 정해져 있는데 추구기 자체가 14.7c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그 과거에
현대 관측 기준에 맞는 추구기를 제작했다. 빗물을 받는 수수구의 면적은 빗물의 양과 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측정 오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너무 넓으면 비의 양이 적을 때 측정 오차가 커지고 너무 좁으면 바람이 불 때 빗물을 받는데 불리하다. 지름 14cm의 추구기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표본 오차범위 1% 이내의 규격에 해당된다. 이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우량계의 지름인 127mm나 159mm 사이에 해당된다. 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조선의 추구기가 현대적인 우량계의 국제 규격과도 합치 않은 것이다. 또한 추구기의 깊이는 너무 얕아 안팎으로 빗물이 튕겨지는 오차를 고려한 30cm가 가장 적당하며 추구대 또한 빗물이 땅에서 튀어 추구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추구기를 안전하게 받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계되었다. 추구기의 규모라든가 크기를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한 유사한 그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강수량 측정 방법을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발명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비가 내리면 수수구통에 물이 고이고 호스를 통해 지하로 내려오게 된다. 우량계 아래의 작은 물통에 일정한 양의 빗물이 모이면 시소처럼 움직이는데 물통이 한 번 쓰러질 때마다 전기 카운터가 횟수를 세어 강우량을 나타낸다. 과거 자를 이용했던 수동 방식이 디지털을 이용한 자동 측정 방식으로 발전했을 뿐이다. 과거에는 빗물을 저수병에 받아 우량승으로 그 깊이를 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도형 형태로 일종의 시소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쪽에 물이 차게 되면은 이 물이 내려오면서 한번 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물이 차면 반대편으로 물이 접지가 되면서 연속적으로 기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을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추구기로 측정된 강우량을 기록한 중요한 문헌들이 보관돼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쉐우 하우 이 비의 강도를 적어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비의 강도까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추구기 수심, 추구기로 관측한 깊이죠. 그 깊이가 1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왕의 교서와 신하의 보고 등을 기록한 것이고 일성록은 조선 왕들의 내각 일지로 이곳의 서울 지역 강우 기록이 포함돼 있다. 일례로 순종 원년 같은 날의 기록을 보면 승정원 일기에는 시간을 나누어서 1촌 1푼과 3푼의 비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일성록에는 시간을 합쳐서 1촌 4푼의 비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빗물의 양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전종갑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에 남아있는 치구 기록을 일별로 분석하고 파악해 조선의 강우 기록을 복원했다. 세계 학회지에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기록은 227년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강우 기록이다. 이는 1700년대부터 추구기로 이루어진 강우 기록과 현대 관측에 의한 강우 기록을 연결한 것으로 여름철 강수량의 몇 가지 기후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 230년 내지 40년가량 기후 변동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강수, 여름철 강수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그런 특성을 좀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기가 일찍 올 때는 또 길어져서 늦게 끝나고 또 우기가 늦게 시작하면 또 일찍 끝나는 이런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강우 분석에 따르면 1700년도와 1900년도를 전후로 해서 한반도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120년 주기로 가뭄이 찾아든 것을 알 수 있고 (1780년부터 2000년) 후반까지 비가 세게 온 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현대로 올수록 한반도의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1700년대에는 6월 말부터 비가 많이 오지만 1800년대에는 7월 중순에, 최근에는 8월에 비가 강하게 내려 집중호우가 점점 늦춰지고 있었다. 과학적인 기후 데이터인 셈이다. 1770년 이후부터는 완벽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8세기, 19세기 이어져서 지난 한 지금까지 하면은 거의 한 250년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그 기후적인 현상, 특히 우량, 패턴, 어떤 기후적인 특성 이런 거를 실제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 남겨진 최초의 강우 기록은 영조 때인 1770년 5월 13일의 기록이다. 흐림, 왕께서 경희궁에 계시다. 밤 2시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14일 아침까지 내린다. 추곡이 수심은 한치다. 즉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은 영조 이후의 기록으로 세종 때 추구기가 만들어져 기록이 시작됐으나 안타깝게도 임진 병자호란으로 추구 제도가 중단되고 기록도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영조 때 추구기가 재건된 것인데 영조 때 재건된 추구기의 흔적 가운데 하나가 영영 추구대다. 이는 과거 경상 가명이었던 대구 선화당에 있던 추구대로 추구기는 사라졌으나 추구대에 건륜 경인 5월조, 즉 1770년에 만든 것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서 인천으로 옮겨진 후 촬영된 사진에는 추구기가 존재해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대구 가명, 경상 가명을 영영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그 추구대는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몇 년도라고 하는 게 딱 적혀져 있어요. 영조 46년에 경인년에 추구 사업을 그 재건할 때 날짜가 거기에 딱 적혀 있어서 중요한 거죠. 영조 때 재건된 추구 제도는 세종 때와 달리 운영상의 문제로 축소되고 집중되었다. 서울에는 창덕궁, 경희궁과 관상감에 설치되었고 양도인 강화와 개성, 그리고 전국 팔도에 추구기 관측망이 구축되었다. 훗날에는 삼도수군 통제영에 있던 통영에도 관측소가 세워져 191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구 제도가 운영되었다. 그리고 최근 광우 기록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인 각사 등록이 편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요. 각 지방, 부, 군, 현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보고가는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들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 지역의 시대적인 어떤 꼭 보고해야 될 상황, 일반적인 사항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그 기상 관측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근래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잘 정리해서 그걸 영인본으로 만든 게 각사등록이란 책자입니다. 승정원 일기나 일성록의 강우 기록이 서울 지역 중심이라면 각사 등록은 각 지방의 강우 기록만을 모은 것이다. 기록은 월, 일, 시별로 비의 시작과 끝, 비의 양을 정확히 기록하였는데 우박 하나에도 그 크기를 다양하게 표현했고 지나간 면적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각사 등록의 강우 기록을 각 지역별로 분석해 현재의 강우 패턴과 비교해보면 놀랄 만큼 주기가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다. 평양이나 개성, 수원 지역은 곡선이 거의 일치한다. 월별 특성이라든지 계절별 특성 이런 게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자료 같이 패턴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정확한 자료들이 거기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때 사라졌던 치구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서울과 각 지방에서 측정된 강수량을 오직하리만치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겼던 조선. 조선은 왜 이토록 강우 관측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 세종에 이어 영조 때 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일까? 국립고궁박물관의 창덕궁 추구대. 이는 정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 추구대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창덕궁 추구대는 유일하게 대리석 재질로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300자가 넘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창덕궁 앞에 물시계와 함께 나란히 치고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현재 치고기는 사라지고 치구대만 남아있다. 정조대왕 6년에 그 가뭄이 심하게 났을 때에 기우제를 지내고 난 뒤에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 세종이라든가 영조 때에 치고기를 만들어서 비의 양을 측정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이러한 것을 전통을 이어갔다라는 것에서 그 이 유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세종 때 치고기를 만들고 그 제도를 이어간다는 포부를 시작으로 한 368자의 명문이다. 마모되기 쉬운 대리석 재질에 200년 가까이 풍상을 맡다 보니 그동안 해독이 어려운 몇 개의 글자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명문을 탁본한 철제 진적이 발견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철제는 창덕궁 추구대의 추구 기명을 쓴 직제약 정지검의 호로 추구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이게 뭐냐면 임금이 쓰는 그 양산이에요. 옆에 신하들이 옆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큰 그 양산, 그것도 밀치시면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벗겨내시고서 기우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고 밤새도록 이슬에 그 어이가 젖을 때까지. 성상 6년 여름 경기 전역에 크게 가물어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성상께서는 스스로를 탓하고 친히 기우제단에 나와 양산도 거두러하고 제를 올리며 어이가 이슬에 젖은 것도 잊은 채 밤새도록 머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지기 전부터 밤새 큰 비가 내려 치구기에 1촌 2분이나 찼으니 이는 실로 성상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입니다. 적으면 가물까 많으면 잠길까 염려하고 그저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정조가 얼마나 그 기우제를 드리면서 비가 오기를 염원했던가, 또 그리고 기우제가 온 뒤에 추구기에 그 빗물을 재음으로써 그 좀 더 많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담겨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들이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뭄에 마음을 졸이고 단비에 기뻐했던 정조. 기우제 결과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대리석 재질의 기념물을 만들 만큼 당시 비는 간절했다. 정조 6년인 1782년과 이듬해인 83년에 연달아 심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했다.
이는 1770년 치구기를 다시 만든 영조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1770년도에 그 심한 가뭄을 어떻게 타개할까를 고민하다가 바로 그 왕세자 시절에 치구기를 가지고 빗물의 양을 측정하면서 그 놀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특히 영조대왕은 그 치수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하고 수표교 이렇게 다시 건립하고 뭐 이런 일도 하셨다는데, 세계적인 소빙기로 기상이병과 재해가 잦았던 17, 18세기. 영정조는 기우제를 가장 많이 올린 임금이기도 하다. 극심한 가뭄을 타개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는가 하면 과학적인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인데, 영조 때에는 치구기 재건과 함께 수표 재건도 함께 이루어졌다. 세종은 물길을 건너는 통로임과 동시에 수량도 잴 수 있는 수표교를 세우고 다리 옆에 수표를 세워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영조 때 이를 수리하면서 돌기둥에 경진, 지평이라는 글씨를 새겨두어 4단계의 물높이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표 돌기둥에는 1척에서 10척까지 새기고 3, 6, 9척마다 마름과 보통, 위험 수위를 표시했다. 치구기가 가뭄에 대비한 것이라면 수표는 홍수로 인한 강의 범람을 알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가뭄과 홍수가 중요했던 것은 농사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벼농사는 양력 5월 벼의 육묘기를 거쳐 6월은 이양기, 7월은 뿌리의 활착기다. 특히 이양기인 6월에 비가 많이 와야 농사에 유리하다. 그러나 한반도 기상 상황은 다르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은 이제 아시아 몬순 기후에 속하면서 주로 이제 7월과 8월에 그 강우량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달 초순에 이제 예전 같으면 그 이양을 하게 되는데, 이양을 하게 될 때 그 물이 풍족하지 않으면 이제 이양을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양을 하더라도 살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강우 패턴하고 이양법과 관련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제 잘 안 맞는 것이죠. 마른 논의 벽실을 파종해 재배하다가 우기에 담수해서 재배하는 직파법에 비해 못자리에서 기른 모를 논에 옮기는 이양법은 모내기철인 6월 가뭄면 흉작의 위험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법은 직파보다 어린 벼를 잘 관리해 튼튼히 키울 수 있고 종자의 양도 적게 들었으며 제초 노동력이 크게 절감돼 농부들이 선호했다. 이양법은 조선 초 널리 보급되기 시작해 영정조 때에는 전국에 걸쳐 90% 이상 보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정조 때에는 벼 보리의 이모작이 도입되면서 농법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벼 수확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울철에 이제 보리를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리 수확하고 나면 다시 이제 모내기를 해서 그 벼를 심는 이런 벼와 보리의 이제 이모작, 이기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양법이 아니면 그런 어떤 이기작, 이모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벼가 자라야 되는데 직파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가 되죠. 토지 생산력을 높일 수 있었던 벼 보리의 이모작은 이양법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6월 보리를 벤 다음 논에 물을 다시 끌어 모를 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집약적으로 물과 노동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수리시설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절대적이었고 비의 양을 가늠하고 강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치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조 23년의 기록을 보면 정조는 7년간의 강우 기록을 통계내어 그해 농사가 순조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이달에는 치구기의 물높이가 거의 한자 남짓이나 되었는데 올해 이달에 내린 비는 겨우 2치이다.
가을 수확이 어떨지는 미리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백성들의 실정은 참으로 매우 딱하다. 최고 기록이 있다면 이제 그런 당국자들이나 그 행정기관에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당장에 비가 오고 있다든가 얼마가 내렸다든가 이럴 때 이제 피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경상북도 봉화군의 충제고태. 꼿꼿한 선비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은 조선 중종 때 학자이자 관료로 이름을 떨친 충제 권벌의 종택이다. 집안의 가보가 전하는 박물관에는 기상 관측과 관련해 중요한 유물이 있다. 중앙과 지방 관직을 두루 거쳤던 권벌이 쓴 일기로 당시 관료로서의 생활 실태와 중앙 정부의 일상 행사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뭐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있었던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심지어 그 일기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충제일기에는 모두 소실되고 몇 개 남지 않은 임진왜란 이전에 치고 기록이 있어 눈길을 끈다. 1515년 영천군에 비가 왔는데 추국이 수심이 한치 8푼이다. 1518년 서울에서 밤에 비가 왔는데 수심이 3푼이다. 지방에 있을 때나 서울에 있을 때나 관료에게 추구 기록은 중요했다. 농사가 잘 돼야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국가 통치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와 관련된 뭐 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치자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고, 또 지방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목민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추구가 중요했던 조선. 강우량을 정확히 측정해 보고하는 것은 지방 관아의 중요한 의무였고, 이를 통해 농사를 살피고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것은 조선 왕의 중요한 덕목이자 출발이었다. 임금으로서 좀 계속 임금의 역할을 잘 해 나가려면 추구기 같은 그런 과학적인 기기라든지 또 이런 그 백성을 생각하는 어떤 애정이 담긴 어떤 이런 그릇들이 어떻게 보면 임금님의 철밥통이라고 할까요? 관측 기록의 길이를 보면 세계 최장 기록이다. 또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계 최장이다. 최고다. 또 가장 가치 있는 기록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추국에는 기상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에서 탄생한 과학적 산물이었다. 한 해의 풍년을 바라며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던 조선은 최초의 기상 측량 기구를 발명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추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상 데이터에 소중한 기록 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 추구기, 그것은 과학적인 측량을 통한 기상과학의 진보이자 빗물을 재는 그릇 속에 담은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다.